안녕하세요, 아름닥터입니다. 오늘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말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첨하기 위한 말을 하거나 반대로 나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자존감 도둑들이 아니라는, 나르시시즘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랑은 어차피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상적인 교류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피상적으로 대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앨리스와 대화. 앨리스가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로, 어제 어릴 때 헤어진 친엄마를 만났어. 어제 친구 영심이를 만났어. 자,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나 어제 어릴 때 헤어진 친엄마를 만났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 앨리스가 감정을 가졌을지 되게 관심 갖지 않아요? 어렸을 때 어떻게 헤어졌을지, 그때 어떻게 느꼈을지, 어제 친엄마를 만나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어제 친구 영심이를 만났어 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그랬구나 하고 말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똑같이 반응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친구 영심이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게 진짜 대화거든요. 영심이를 만났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그냥 입이 뚫려서 나온 말일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핵심 감정을 찾는 탐정 수사가 필요합니다. 어제 영심이가 공기업에 합격해서 부러웠을 수도 있고, 그 합격한 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심이가 되게 가난했었는데 이렇게 잘 되다니 너무 다행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감정을 찾아내는 것이 진실된 대화의 시발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이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사실 질문이 필요 없고 go ahead, keep going 같은 그런 말을 해주면은 더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 좋은데,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영심이 왜 만났는데? 영심이 만나서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말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앨리스가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영심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대, 또는 영심이 안 좋은 대학교 들어갔대, 뭐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영심이가 서울대 법대 합격했다 이럴 때 앨리스의 감정은 어디로 날아갈까요? 아직 모르죠. 하지만 대충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과, 좋은 학교로 갔으니까 와 정말 잘됐다, 대단하다 라든지, 아니면 배 아프다 라든지, 둘 중 하나겠죠. 아니면 두 개가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되게 좋은 학교인 만큼 영심이에 대해서 앨리스는 아주 강렬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 핵심 감정을 잘 이끌어내주고 읽어준다면 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영심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구나 그러면 이제 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입이 뚫려서 얘기했구나 라고 똑같은 거죠. 영심이가 안 좋은 학교, 안 좋은 과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심이 공부 되게 잘했는데 수능을 망쳐서 안타까워, 이런 감정일 수도 있고, 또는 야 맨날 공부 잘한다고 잘난 체 하더니 잘됐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앨리스야, 영심이가 서울대 법대 가니까 기분이 어때? 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직접적인 질문이잖아요. 이럴 때는 앨리스는 깜짝 놀라서 도망칠 수도 있어요. 영심이에게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사실 영심이가 서울대 간 거를 정말 축하해주거나 이런 긍정적인 감정일 때는 이렇게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 간 게 너무 부럽다든지, 또는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이런 직접적인 질문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거북이처럼 딱 건드리면 목을 싹 이렇게 숨겨버릴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중립적인 질문을 이제 해줄 수도 있겠죠. 중립적인 표현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영심이 서울대 갔구나, 좋은 데 갔네 라고 이렇게 중립적인 표현을 내가 해준다면은 앨리스가 알아서 자기의 감정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앨리스가 자기 감정을 얘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축구 선수처럼 공이 올 자리에서 좀 기다려야 돼요. 이 대화, 이 어떤 사건이 되게 강력할수록, 되게 센 사건일수록 강렬한 감정이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고서 말이죠. 제가 실생활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이게 하트 시그널이라는 이 버라이어티,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의 한 장면인데, 이제 오늘 만난 첫날이에요, 출연자들이. 그래서 요리를 하는 과정인데, 이 중에서 두 명이 약간 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만결님이랑 이가은님이에요. 근데 이 둘은 나중에 같이 와인을 사러 나가게 돼요. 그럴 때 이가은님이 얘기를 해요. 저희 스텔스기였어요.
왜냐면 아까 그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되게 긴장도가 높고 내가 투명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또 긴장도가 되게 높은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왜 이러지? 막 좀 끼고 싶은데 나는 언제 끼어들어야 되지? 이런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이가은님이 그거에 대해서 물꼬를 텄죠. 저희 스텔스기였어요. 클로킹. 클로킹 뭔지 아시죠?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안 보이게 이제 투명 인간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되게 이만결님은 왜 이 얘기 나오는지 알겠죠? 이제 아까처럼 아까 같이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해주고 터놓을 수 있게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은 대화가 될 거예요. 피상적이지 않고. 다만 이만결님은 이렇게 흘러가요. 클로킹도 알아요? 이만결님이 게임 좋아해요? 메이플 스토리도 했다고 하고 이가은님이 맞춰줍니다. 클로킹 알면 게임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게임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게임 얘기로 흘러가 버렸어요.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왜 스텔스 얘기를 꺼냈을까? 자기 이가은님이 게임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싶어서 스텔스기 얘기를 꺼낸 게 아니잖아요. 아까 투명인간 취급 받았다는 거를 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이만결님은 그냥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냥 무념무상? 이 사람이 그냥 입이 있어서 얘기했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만결님이 투명인간이 됐다는 그 무리에 끼어들지 못했다는 그 불안감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해준 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무심했든 일부러 무시했든 피상적인 대화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줘라. 이게 당연한 거죠. 아이뿐 아니라 어른한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서로에 대해서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말을 꺼냈다 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 뭐 어떤 우리가 지나가다가 같이 뭐를 봤던지가 아니고 또는 뭐 같이 수업 듣다가 교수님의 얘기를 한다든지 뭐 숙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발화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뭐 좋은 찬스인 거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흘려보내는 건 사실 너무 아깝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사건을 잘 들어준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잘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줄 준비를 하고 탐색할 준비를 하고 그 탐색이 됐다면 그 감정이 되게 위험한 감정일 수도 있죠. 아까 우리 왕따였잖아. 이런 것처럼 위험한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런 감정들을 표현했을 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대화인 거고요. 나머지 대화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사실 그런 수준에 비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감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할 거고 또는 반대로 감정적인 대화를 별로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어제 뭐 영심이 만나서 떡볶이 먹고 영화 보고 들어왔는데 내가 스스로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감정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하겠죠. 하지만 이런 수준이었다가도 감정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성장을 했다면 한쪽이 이런 사람은 되게 대화가 되게 재미가 없고 어려워지겠죠. 특히 이 사람이 되게 재미가 없어지고 한 번이라도 감정적인 대화를 해본 사람, 감정적인 대화에 익숙한 사람은 절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적인 대화야말로 진짜 대화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상적인 수준의 대화에서는 만족을 못하게 되는 몸이 돼버리고 말았던 그런 것이죠. 여자분들이 감정적인 대화에 능하기는 한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런 걸 겪고 나면 감정적인 대화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신이 그런 감정에 대해서 노출하는 게 두렵다든지 뭐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그런 걸 감추게 되면은 진짜 대화, 진짜 소통은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대화를 들을 때도 그런 감정들을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발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핵심 감정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볼까요? 자, 어제 그 선물해준 책 되게 많이 읽어봤거든 이라고 해요. 그 박지연님은 이 여자분은 이 이만결님한 선물을 줄 때 이 책에 담긴 감정에 대해서 알아주길 바라면서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선물해준 책 되게 많이 읽어봤거든 이라고 했는데 박지연님이 진짜 재밌어? 라고 물어보죠. 되게 재밌더라. 여기서 끝나요. 이만결님의 발화가 끝나요. 박지연님은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그 책에 담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책 되게 약간 소확행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박지연님의 이 하트 시그널 시즌 3를 관통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만결님은 소확행에 대해서 얘기를 정통으로 하지 못하고, 이만결님은 그 책을 보면서 아, 지연이가 요리하고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박지연님은 먹는 거 좋아? 응, 맞아 하고 끝나요. 박지연님은 다시 감정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물꼬를 터요. 일본에 살 때 그거 읽으면서 되게 뭔가 공감되고 좋았어. 자, 일본에 있을 때 되게 외로웠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나중에도. 근데 일본에 살 때 그런 소소한 행복이 왜 필요했냐? 큰 행복이 없었으니까 소소한 행복이 되게 좋았겠죠. 되게 일본에 가서 혼자 유학생활하는 게 힘들었으니까, 그런 외롭고 힘들었으니까 이런 소확행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이만결님, 거기 나오는 요리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나는 그 식빵편인데. 식빵편? 식빵에다 딸기잼 발라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딸기잼 발라서 흰우에야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만결님, 특별한 건 아니네. 거기 되게 특별한 얘기 많이 나오던데. 박지연님, 그거를 제일 좋아해서. 이만결님, 자, 여기서 식빵, 이 사람은 박지연님은 요리를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우리 출연자들한테 많이 만들어줘요. 근데 왜 본인은 식빵과 딸기잼, 우유를 좋아했을까요? 그걸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라고 더 깊은 감정적인 대화를 이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맨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그거 되게 네가 준 책 되게 열심히 읽어봤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핵심 감정을 담고 있을까요? 이만결님이 처음에 책 읽었다고 발화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핵심 감정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박지연님이 탐색해 들어왔을 텐데, 사실은 그 책 되게 재밌더라. 그 책, 네가 준 책 되게 재밌더라고 끝났어요. 그게 발화예요? 아무 감정적 표현하지 않았죠. 아무 감정적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발화의 목적은 뭘까요? 감정 표현의 발화의 목적이 아니면 그냥 입이 있어서? 입이 열려서? 아니죠. 네가 준 선물 내가 열심히 읽어봤다. 네가 준 책 되게 열심히 읽어봤다. 이거 왜 얘기했어요? 나 너의 마음에 들고 싶어. 난 널 소중하게 생각해라는 아첨인 거죠. 나쁘게 말하면 아첨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상대를 조종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내가 이렇게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 알겠지? 라는 이런 뜻인데, 솔직히 누구든지 이런 거 싫어해요. 이게 아첨 느낌이 덜 나려면 진짜 내 감정, 내가 이 책을 읽고 이런 걸 느꼈어. 내가 느낀 감정이 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걸 느꼈어. 마침 공감이 된다면, 내가 느낀 거에 공감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자기를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감정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되게 뭐랄까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만결님이라는 사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네가 준 책 정말 소중하게 곱씹으면서 되게 많이 읽었어, 되게 열심히 읽었어, 이걸로는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물론 너무 잘생기시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발화해낸 내 감정이 표현돼야 된다. 어떤 얘기를 할 때도 나의 핵심 감정이 있어요. 잘 찾아보면 내 핵심 감정이 있어요. 다만 그 핵심 감정을 자꾸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